30대 후반의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민수님은 무려 10년 가까이 퇴근 후 습관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는 자신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처음 들어온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깊은 수치심을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정말 쓰레기 같아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결심하고 업소 번호를 지우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다시 번호를 복구하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민수님의 이 고백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과 싸워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님과의 본격적인 여정은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갈망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져온 무거운 죄책감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그가 그토록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왜 그 행위를 멈출 수 없었는지 그 간절한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그가 업소를 향하고 싶었던 강렬한 욕구를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민수님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체 감각을 묘사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당장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이 압박감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저는 그 숨막히는 감각을 다리 삼아 그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현재의 통증이라는 흙을 걷어내자 비로소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중학생 시절의 기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당하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그는 지금과 똑같은 목의 조임과 명치의 답답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다시 연료 삼아 더 깊은 무의식,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최초의 순간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민수님이 4살 되던 해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싸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어. 너 때문에 내 청춘이 다 날아갔다고. 어머니가 쏟아내는 원망의 에너지는 4살 된 작은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민수님은 거실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이 어머니의 삶을 망친 주범이라는 처절한 오해를 무의식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수치심과 공포는 민수님의 목과 명치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스트레스 상황마다 그를 옥죄는 갈망의 뿌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수님을 그토록 괴롭혔던 성매매에 대한 갈망은 사실 나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쓰레기라는 내면의 수치심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여성인 어머니의 삶을 파괴했다는 무의식적 죄책감 때문에 그는 역설적으로 정서가 완전히 배제된 채 돈으로 거래되는 대상화된 관계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누구의 인생도 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비극적인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지요. 저는 민수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님, 어머니의 아픔은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4살 아이는 그저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받아야 할 존재였을 뿐 그 짐을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회차를 거치며 우리는 그 뿌리 기억이 남긴 감정의 잔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2번째 상담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담사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 상사한테 크게 깨지고 나서 예전 같으면 이미 업소 예약 번호를 누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명치 끝이 따뜻해지면서 아,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토록 강렬했던 욕구가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님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믿기 힘들다는 듯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었던 갈망의 수치가 단 2번의 상담 만에 3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문턱에서 우리는 강력한 심층 저항인 정체성 역전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중독이 사라지면 이제 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요. 그는 중독이라는 갑옷을 벗었을 때 마주할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낯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치 반려동물을 대하듯 진심 어린 호기심과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해나가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상담사의 안내를 따라 가만히 손가락 끝으로 경혈을 두드리는 EFT 과정을 진행하자 민수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안전하게 흘러나오며 그는 더 이상 중독이라는 껍질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 우리는 미래의 민수님을 상상하며 마음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민수님, 이제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민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뛰고 당장이라도 업소를 검색하며 도망치고 싶었을 상황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신기해요. 이제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0점이에요.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긴장되지 않고 오히려 편하네요. 민수님은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중독이라는 늪은 결국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지나온 거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불법 성매매 욕구의 뿌리였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소한 것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독적 습관이나 통제되지 않는 갈망으로